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류된 오염수는 우리 해역으로 언제쯤 들어올까? 4년에서 5년 사이 우리 정부가 방류 전부터 예측해온 시점입니다. 최소 시점이란 걸 강조합니다. 올해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동으로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결과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는 방류 이후 4, 5년 뒤 우리 해역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 이후 일단 태평양으로 퍼져나갑니다. 먼저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간 뒤 캘리포니아 해류를 타고 남하합니다. 그리고 북적도 해류를 타고 다시 방향을 틀어 동아시아 쪽으로 향합니다. 이때 구로시오 해류를 만나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반으로 갈립니다. 한쪽은 일본 동쪽 해역으로, 다른 한쪽은 타이완 인근 해역을 타고 우리 남해와 동해로 흐릅니다. 오염수가 태평양을 크게 한 바퀴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간에 바닷물에 희석되면서 우리 바다로 들어오는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상당 부분 낮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을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우리나라 바다에는 최소 4, 5년 뒤에나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오염수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면 우리보다 오염수가 먼저 도달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국가들은 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훨씬 짧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2년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유출된 방사선 물질인 세슘 137이 7개월여 만에 한국 해역에 유입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출된 세슘 137의 농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이 농도의 1조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 제주 인근 해역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1, 2년 후면 오염수 일부가 타이완 인근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타이완 교통부 중앙기상국이 행정원 원자력위원회와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방사선 물질 해역 확산 해양정보 플랫폼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10년 동안의 해류 자료와 일본 당국의 오염수 배출 계획을 근거로 시행됐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추정한 오염수 이동 경로는 우리 정부 예측과 비슷합니다. 오염수 대부분이 구루시오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미국 서해안 해역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측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염수의 일부가 해류의 양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중규모 소용도로에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 북적도 해류와 구로시오 해류의 영향으로 1, 2년 후면 타이완 인근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망한 점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중국의 칭화대는 400일이면 한국 영해 전역에 오염수가 도달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예측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수, 바로 해류입니다. 지난 2월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시행했던 시뮬레이션에서 주목했던 부분도 구로시오 해류였습니다. 오염수 방류 2년 뒤인 오는 2025년 제주 해역에 일시적으로 리터당 0.0000001 베크렐 농도의 삼중수소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해류는 계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조선비즈는 우리 정부가 구로시오 해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로시오 해류는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일본 열도 남쪽을 따라
북동쪽으로 흐르는 해류로 방류된 오염수가 처음 합류하게 됩니다. 대서양의 멕시코만류 다음으로 규모가 큰 난류입니다. 구루시오 해류가 중요한 이유, 바로 오염수가 처음부터 우리 해역으로 오지 않도록 해주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우리 해역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변동성이 강해지고 있는 구루시오 해류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 및 위기 대응 시나리오 구축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 구루시오 해류의 세기가 약해졌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동아시아 일대 수온이 오르면서 해류의 세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해양 순환 전문가의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구루시오 해류가 오염수를 강하게 위로 올려야 초기부터 우리 해역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류 세기가 약해지면 적은 양이더라도 우리 해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27년 말까지 5년에 걸쳐 45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류,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 드넓은 바다에서 밀도가 같은 해수들이 형성하는 물덩어리들의 운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해류를 야기하는 힘에는 바람과 압력차, 중력 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적을 경우 예상 경로대로 움직이지만 수온 상승 등 여러 크고 작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양과 기후 관련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예측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여당은 오염수 괴담으로 우리 국민이 불필요하게 불안해한다고 말합니다. 비판 세력이 괴담으로 오염수 문제를 정치화한다고 반발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하다는 말보다는 정확한 우리의 정보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된다면 괴담은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설사 야당이, 일부 언론이, 일부 시민단체가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마저 없는 주장을 내놓더라도 국민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